우리나라 그 언론에도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잖아요. 뭐 예. 외국 대통령 부인이 동대문 현지에 상가를 가서 쇼핑을 방문했다, 했다. 뭐 쇼핑을 했다. 그래서 그 찍고 수준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수준이지. 왜 근데 공- 그건 이제 뭐 보통 사실관계- 프로그램 하나로 들어가 있고 그 일정에 공개되어 있고 이런 거고 예. 저건 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약간 사적으로 가는 느낌이고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낸 그 보험료에서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선글라스 사는 것까지도 문제 삼는 그분들이 나라 세금으로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러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사실 실업급여라는 거 노동자들이 낸 거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 선글라스 하든 말든 그것까지 시비 거신 분들이 이거 분명히 나라 세금이 쓰였는데. 네,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의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듣는 한판 쓴소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자,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예, 차분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예, 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신 것 같아요. 헤어 스타일이 달라지셨나요? 예. 아니요, 저 머리를 깎았어요. 잘 어울리십니다. 네, 지금 방금 이상민 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예, 쓴소리를 하러 이 자리에 황급히 도착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그럼 의원님 오셨으니까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의 그 유쾌한 결별 그리고 이제 수명 탈당 가능성을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민주당이 지금 당에서 해당 행위라고 지금 엄중 경고를 받으신 상태고 혁신위에서 뭘 저기 저보다 또 중한 징계 받으신 분 계시는데 저 중환징계보다 신참 위주로 일단 신참 위주로. 예. 혁신위에서도 이제 말씀 자중하시라 또 이런 메시지도 혁신위에서 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의원님은 이제 황당하다. 이게 진짜 결별하는 의미 아니었는데 왜들 이러시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설사 결별이라고 했고 뭐 분당을 얘기를 했대도 뭐 그게 뭐 말하면 안 되는 그게 거냐? 뭐 됩니까? 음흠. 말하고 뭐 그게 목소리가 뭐 별거 아니면 지나치는 그냥 한 줄기의 미풍에 불과한 거고 예. 뭐 만약에 그게 크게 들렸다면 왜 그런지 그런 상황이 도대체 뭐 실제 않은 어떤 현황이 있는 건지 당에 어떤 파이르미의 그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제 말뜻은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럼 죽으란 얘기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지. 근데 자꾸 왜 언제 죽을 거냐, 언제 뭐 죽는 방법이 뭐냐, 뭐 몇 명 죽는다는 얘기냐 이 얘기하면 참 웃기잖아요. 그거 좀 대꾸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니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예, 김재현 최고께서 근데 하신 제가 말씀. 보니까 예. 제가 그 징계를 당하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예. 옳은 말을 하고도 징계를 당했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저 볼 때 옳은 말은 아닌 것 같던데. 아니요. 마음을 잘 추스리라고 이제 위로할 때 전부 옆에서 예. 옳은 말하고 징계 당한 건데 뭐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상민 의원님도 들어보니까 옳은 말을 하신 건 맞는데 징계 수위가 좀 낮아요. 다음번 징계 1년이 맞아요. 우리 당 정도면. 아니 뭐난 저기 나는 학교 다닐 때 경고를 많이 받아봤어도 뭐 이렇게 정확히 이런 건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여간 저는 예. 제 뜻은 그런 뜻이었고 예. 20명 탈당 뭐 그것도 김현 사회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답을 유도하잖아요. 예. 제가 인터뷰할 때. 아니 예. 뭐 이거 잘못하면 또 김현정 앵커한테 또 미움받겠네. 아니 어쨌든 얘기하다 보면 아니 뭐 그러면 탈당하면 저기 재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재혼이 있으려면 뭐 그래서 제가 뭐 있어야죠. 그러면 있으려면 교수단체는 이뤄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2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20명 탈당 소리에 막 해가지고 왜 탈당이 20 아니 그건 사실은 예. 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본능의 하고자는 본질은 말은. 아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방송에 나가서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와서 뭐 어떤 분은 뭐 저기
혼나야 된다는 등 여기서도 뭐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잖아요. 아, 전 저희 원장. 주세요? 아,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아실 만한 분이 말하는 아하. 뜻을 본인이 뜻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한 예, 게 그렇죠. 정부 맥락이 행사의 중요하고. 이거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정리 중심으로서 얘기를 해서 예. 하고 진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만 보면 진짜 반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낭떠러지예요. 천길 만길 떨어지는 낭떠러지고 현 그러면 당상황이 자칫하면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국민들로부터 선택 못 받고 퇴출당하면 퇴출될 수 있죠. 왜 물갈이가 국회의원 뭐 개인 한 사람만 있습니까? 정파도 있죠. 그러면 프랑프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떨어진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우리 당에 보면 굉장히 만연해요. 어떻게 왜 뭐가 많이 만연하냐면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아, 믿을 구석.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이 이 실정을 보면 아 우리는 그래도 나 우리가 죽서도 저쪽은 더 죽으니까 아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을 보면서 위로를 그러니까 받긴 서로 합니다. 간에. 서로. 예. 그러니까 이런 만연한 분위기에 국민들이 선택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생각하기 전에 우리 당 생각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철저히 혁신하고 개과천선하고 대호각성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 후쿠시마 뭐 오염수 문제에 대한 뭐 실책 그다음에 뭐 양평 문제 이런 거에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느라고 예. 지금 싹 빠지고 우리 내부 개혁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혁신 그래서 놓치고 있다. 이런 우리 당에서는 지금 후쿠시마나 양평이 호재다. 저기가 박살나고 우리가 뜰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꾸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독일 수 있다. 독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겁니다. 예. 김전 그러니까 최고께서 예. 저 같은 또 내부에서 그냥 아주 이악 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전 최고께서 이제 중립적으로 밖에서 중립이 보실 될 때 수 있는 아, 그래도 민주당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그래도 정치 구단의 입장에서 이상민 의원님이 과하게 지금 당에서 비판을 당하고 있다. 혹은 또 이상민 의원님의 비판이 또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쪽으로 판단하세요? 아니 말씀하시는 대로 예. 이야기 들으면 다 옳은 말씀이세요. 근데 옳은 말을 하면 안 되는 당이잖아요. 그 당. 그리고 무슨 말씀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더군다나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예. 뭐 하여튼 저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사실 온 국민이 공감을 하죠. 근데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당이 되어 있거든요. 당장 그 뭐 20명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0명이 지금 그 대기하고 있잖아요. 수사 받을 대상으로. 아, 전당대회 돈봉투 예, 사건으로 교도소 가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도 또 교도소 가야 될지도 모르는 분이고, 근데 이분들한테 무슨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이런 것을 혁신안으로 내는 정당이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정당이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예. 그게 되고 옳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옳은 말씀하셔도 좀 골라서 지금 하세요. 저한테 뭐 충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형량도 높고 먼저고 그 업계 선배예요. 증계업계 이야기 좀 들으셔야 돼요. 아, 형량은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우리 진중권 작가님도 뭐 여기 뭐 1년 여기 자원권 등기 1년 2년. 나는 그냥 예. 단순 주의 경고에 불과해요. 그 의원님은 그래서 이제 여러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할 말은 계속 하시겠다는 그 입장이신 거고. 아니 이건 뭐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그렇죠. 저 유권자들이 그래, 이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것도 처음에 경고다가 그다음에 다음권정지 1년으로 갑니다. 아, 민주당 상황을 봤을 때 똑같이 하시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갈 상황이 갑자기 움찔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아하, 할 말은 계속 하겠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상민 의원님이 맞는 말 했지 않느냐? 제가 볼 땐 제일 적확하게 저의
제가 드린 의미를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 계십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면 그 말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정치권에 저기 했다는 사실 알만한 분들이 자꾸 이거를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을.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쾌한 결별을 딱 하고 나니까 예. 바로 그 아침방 저기 다음 날 예. 보니까 의원들이 깜짝 무슨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아하. 놀래요. 아. 아이 왜 유쾌한 결별이냐? 아. 뭐 결별이냐? 뭐 탈당, 분당, 뭐 이걸 내가 언제 그 얘기했냐?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 각오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했지. 각오가 유쾌한 결별이냐?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니 숨긴 제가 모르는 숨어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딜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제 얘기가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니라 그냥 아니고 지나가면 될 텐데. 헛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뭐 지나가는 얘기에 오늘 행인이 얘기하듯이 흩날려 버리면 될 얘기인데 예. 그걸 뭐 화들짝 놀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보고 어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진짜 있나? 이거 큰일 났네. 내 생각을 한 거예요. 의원님 이제 해명하시는데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혁신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혁신위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 의견이 많아서 추인에 실패했다고 하죠. 어제 아까, 의원총회에서 그랬습니다. 예, 의원님은 이제 불편하셔서 의원총회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아 제가 할 말 했는데 예. 당 대표한테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내가 그거 뭐 의원총회 바로 가기 다음 날 이거 가서 기분 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냥 안 간다. 안 간다. 안 갔는데 안 갔는데. 그 사이에 이거 불체포 특권이 아니 난 추인이-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추인 이게 될줄 알았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불체포 특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방패정당 소리 온갖 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다고 정적 선언을 하라는 건데 예. 그 의원총회에서 이걸 못 받았으면 진짜 큰 잘못 아주 그 과오죠. 과오다. 근데 오늘 다행히 그 더불어민주당 31명인가요? 비명계 의원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예. 이거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하는 된다. 연판장. 하고 촉구하는 지도부한테 좀 뭐랄까 촉구 압박 뭐 이런 용도로 했고 숫자는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가야죠. 별것도 아닌 건데 본질적인 것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지엽적인 거예요. 김재원 최고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체포 포기 특권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와서 같이 서명하자. 근데 저는 끝내 민주당이 예.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걸로 봐요. 아, 당론으로? 예, 당론으로.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뭐 20명의 그 돈봉투 사건 문제가 있고 예.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것저것으로 연루가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그러면 이게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도 뭐 혹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뭐 녹음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 대고 우리끼리 서로 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실제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런 아니, 마음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신 게 아니고 예. 거의 뭐 희망사항을 단어로 외우듯이 그러면 저 조금 더 말씀하시는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실제로 수사를 해서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한 20명 이상 구속이 돼봐요. 그리고 또 왜 그거 기소까지 합니까? 아니 저 중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언제 또 구속영장이 또 나올지 모르지 청구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 교도소에 가시는 경우에는 민주당이 망할 교도소가 거 아니에요. 영장심사 받아서 기각되면 되죠.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으니까요. 그거 이렇게 예단을 갖고 하시면 예단이 안 되죠. 아니고 사실 그 전당대회 때 돈 300만 원씩 받았다면 큰 죄잖아요. 예, 그것까지 글쎄 그건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아니 서울구치소 최고위원님은 어떠세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이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온
범죄라면 예. 뭐 예를 들어 뭐 명예훼손이니 이런 거라든지 무슨 폭로를 해서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네네. 이런 부분은 불체포 특권이 허용돼야 된다고 봐요. 아하. 의정 활동 중에 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의원들이 보다 음. 좀 더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의정 활동하고 별 관계 없는 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아예 뭐 성남시에 있을 때의 문제이고 예. 의원들도 지금 당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이지 이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또 야기가 된 것도 당내 그 주요 당직을 맡았던 분의 녹음 파일에서 지금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이제 예. 의원들이 불체포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고 예. 뭐 그거 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이고. 그분은 그러니까 너무 그분은 뭐 제가 보기에 뭐 지킬 분은 아닌 것 이게 같으니까 뭐. 제가 볼 때 그 세계관의 일부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 그 강성 지지층들은 예. 지금 국면을 검찰 국면이다라고 하고 조국부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찰의 독재, 검찰 음모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요번에 그 정의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탈당한 그 사람들이 그 참여계인데 옛날 유시민 계열이죠. 이 사람들이 탈당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체포 특권 폐지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 사람들하고 그 강성 지지층들을 연결하는 같이 묶어주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것들의 근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거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검찰권의 남용이 실제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8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제 기억으로는 6회인 것으로 하여튼 5년 동안 8회에서 6회 정도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올라오고 뭐 찬성 3건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윤석열 예. 정부는 벌써 1년 동안 5건이거든요. 뭐 민주당이 잘못하고 이런 지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별다른 특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횟수로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 대응한 걸 보면 언론이랑 상의한 문제를 가지고 공모했다. 그러니까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 내에서 판 발언까지 형사법으로 걸고 들어가서 고소를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국회에서 의정활동 간에 벌어지는 일들까지 형사적 처벌로 묶어 넣으려고 하는 현재의 이 정부의 분위기를 고려하는 것도 좀 필요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김의겸 의원의 경우는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유튜브 매체하고 밖에서 또 뭐 무슨 공모한 그러니까 내용을 언론하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은 거죠. 취재하는 과정에서 항상 서로 상의를 하는데 이걸 공모로 엮기 시작하면 나만할 국회의원이 그거는 어디겠습니까? 법정에 가봐야 될 것 아, 같고요. 그건 이제 정치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풀 문제인 거지. 국정 그게 아니 그 예컨대 국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부분은 건들지 않고 그런데 뭐 부적절한 이런 그 모습들이 그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채널 A 사건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김의겸 의원 거는 그 네. 유튜브랑 상의란 것을 공모라고 엮기 시작하면 언론사 그것도 근데- 정식으로 등록한 언론사이기도 하고요. 언론사와 국회의원이 상의하는 걸 공모로 엮기 시작하면 뭐 이게 근데 오늘 뭐- 문제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 불체포 특권은 저는 광범하게 그 부여하는 것이 기본 헌법 정신은 맞다고 봐요. 또 예. 우리 과거의 이 정치사가 사실 국회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좀 행정부에서 억압해온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회가 그 행정부에 대해서 보다 더 우위에 서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 대상 예. 특히 민주당 관련 여러 그 범죄는 사실 의정 활동하고 무관하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는요. 국민의힘은 실제로 통과시켜 줬어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정말 그 벼룩 낯짝만큼도 낯짝이 없다고 봐야죠. 아니 뭐 반론해 이렇게, 주십시오. 예. 뭐 그 말에 같은 수준에서 얘기하면 저것보다고 욕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수준으로 절대 안 하고 저 고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어쨌든 여러 있던 우리 빨리 이거를 수용을 못한 건 예. 저희들이 뭐 혁신이 안을 인정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31명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빨리 하자라고 이렇게 지도부도 압박하고 비명계를 또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그 예. 숫자는 이제 오늘 어제 의원총회에 있고 다음 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숫자가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그 동참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번 순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공방이 오갔고 우리 이상민 의원님부터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막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 한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소한 일본에 대한 물론 저는 한편 국제적 관계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정 국제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이해를 합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건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대통령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 정서, 뭐 이해관계 이런 걸 대변을 해야죠.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거부하는 바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실제하는 현실인데 그거는 전혀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마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뭐 전문 모니터링 요원 그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요원 한 명을 뭐 상주하고 뭐 이런 지엽적인 거를 대통령이 기시다 만났을 때 하는 거는 매우 적절하지가 않아요. 저는 최소한 반대하기 어려우면 유보적 입장을 하든지 예. 아니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와 이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예. IAEA 보고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그쪽의 피해나 예견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인력국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일본의 강의 요구를 만약에 저기 했어야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냥 뭐 아니 일본 대통령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일본 앞에만 쓰면 그렇게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인가? 김재현 그게 최고. 아쉬워요. 아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회의 자체가 좀 국제 그 다자 정상회담이고 예. 또 일본 총리를 만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국제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국제 기준에 맞춰서 예.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방류하라라는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예. 또 우리가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야당 측에서 너무나 근거 없이 계속 뭐 괴담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고 또 마치 우리나라 해역이 전부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 뒤덮이는 듯이 막 그 소문을 퍼뜨려서 예. 사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지금 국면에서 네. 대통령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도로 잘못된 정보에 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뭐 해나가는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면 봐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과 정서, 불안, 이 걱정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 걱정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IAEA 정도의 예. 국제 그 원자력 기구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증을 한다면 예. 그러면 우리가 보증 안 하잖아요. IAEA가. IAEA가 이거에 대해서 뭐 생기는 판정을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거 책임 안 진다고 딱 보고서에 써 그게 있어요. 보고서 자체는 그렇죠. 그럼 그러나 누가 책임져요? 아니 누가 책임지기는요. 그게 국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충분히 감시하고 예. 방류를 한다는 건데 예. 계속 지금 당내 문제는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두루 떠시면서 국민의 정서를 예. 대변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오늘 발표된 괴담이라고만 받아들이세요. 예, 잠깐만요. 괴담 정도가 아니죠. 예. 아니, 뭐가요? 아니, 이게 애초에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AIA 그 보고서라는 것은 예. 일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방류를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와 그렇다 방류를 했을 때 얻게 될 이익을 비교해 보니까 이익 쪽이 높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일본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방류를 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안전하다 얘기한다라도 우리한테는 객관적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익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근데 그걸 하라 그랬는데 그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순방 중에 또 메시지도 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일 텐데, 자, 한국갤럽이 11일에서 13일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긍정이 32%, 전주보다 6% 하락했다. 또 부정평가가 57%, 전주보다 한 3% 상승했다. 해서 이제 갤럽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 하락폭이 최대치다, 6%다. 그리고 부정평가 이후로는 이게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가 한 14%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또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설명하고 이때 과학의 문제로 제대로 이해시키는 데는 분명히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정부가 조금 더 나서서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예. 단순히 이제 뭐 유튜브 광고 정도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예. 많은 경우에 좀 우리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 더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뭐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금 한미일 협력이다라는 이런 구조화에서 선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국민들이 못 믿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국힘 사람들이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방류 반대한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괴담이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자기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보수 언론들도 지금 괴담이라고 규정하는 그 얘기를 자기들이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 신뢰를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앞서가지고 일본 정부를 쪼아야 되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국민들이 그걸 믿어주는 거지. 지금 무슨 일본 총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대통령이 대리하고 무슨 출장소 같거든요. 일본 정부의 그 용산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출장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국민들이 느끼는 게 그 그거. 외교적 성과가 성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여론이 전혀 그렇지 않고 가는데 어긋나고 나는 일본하고 사이만 좋아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국민들은 아 이거 누구 나라 대통령이야? 이러죠. 그러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온전하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과 영국 EU에서는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은 횟집과 어민들이 민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바보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입비에 철폐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바보죠. 걔네들은 아니 일본 수산물을 갖다 애들 수입을 거의 안 해요. 별로 먹지는 않는다. 그렇지. 대부분 농수산물 우리가 먹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EU에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나토를 확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 네 나라를 갖다 덧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럽 안보와 관련된 얘기인데 도와주는 거죠. 그 대가로 이런 걸 해주는 건데 우리는 좀 아낌없이 퍼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조건 없이 주시고. 그 미국, 영국, 유럽 연합도 국민 건강 생각하는 나라일 텐데 그래도 일본 걸 거의 거기까지 갈 이유가 먹지 않기 없죠. 때문에 한 것이다. 자기네 연근에서도 고기 많이 잡히는데 뭐 이건 자, 김재현 최고위원님. 아니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저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수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새로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해역 전체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예.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또 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이런 걸 두고 보니까 예. 우리 당은 뭐 저 혁신을 하지 않아도 결국 저 국민의힘이 이 잘못하고 있어서 혁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금 그런 그런 국정의 행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당이 혁신을 하지 않고 온갖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도 오로지 이 후쿠시마 또 몇 가지의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에만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부 비과학적이고 뭐 거의 저 주술에 가까운 그런 논리적인 추론이 별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어쨌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알겠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괜히 할 말 없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자, 제가 이런 이제 순방 과정에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또 나왔어요. 리투아니아의 한 언론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경원등을 대동해서 명품 샵을 갔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이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이 물폭탄에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다. 해외 나가서 명품 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또 이런 비판을 한 상황이죠. 지금 리투아니아 매체 관련한 또 사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전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비판 정당한 그런데 것인가? 그 명품관을 갔는지 뭐 그건 몰라도 예. 또 영부인이 그 나라의 그 공예품이라든가 또는 그 나라의 상품에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 예. 그것을 뭐 쇼핑하러 갈 때 경원이 당연히 그 저 대동해서 대동하는 갈 수 것은 뭐 있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거기 가서 예. 무슨 뭐 물건을 샀는지 혹시 또는 저기 방문한 곳이 어떤 그 저 물건을 파는 곳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뭐 명품관에 갔다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경원이 따라간 것은 당연한 예. 이야기인데 그것만 근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예. 왜 대통령 영부인이 그 리투아니아 외국 순방하는데 동반으로 갔으면서 그 현지 기사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특이한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좀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한테도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언론이 뭐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괴담을 한다는 뭐 민주당이 뭐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아니 왜 현지 리투아니아 가서 거기 현지 언론의 기사에까지 대통령이 무슨 명품 샵을 가든지 어디 샵을 가든지 그런 기사거리를 제공하냐고요. 좀 점잖게 계시지. 아니 그 나라에서야 외국에서 그러면 그거 저 정상회담- 미담 기사로 난 겁니까? 리투아니아에 난 게? 미담 기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그 언론에도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잖아요. 뭐 예. 외국 대통령 부인이 동대문 현지에 상가를 가서 방문했다, 쇼핑을 했다. 뭐 쇼핑을 했다. 그래서 그 찍고 수준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수준이지. 왜 근데 고- 그건 이제 그거는 보통 사실관계- 프로그램 하나로 들어가 있고 그 일정에 공개되어 있고 이런 거고 예. 저건 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약간 사적으로 간 느낌이고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낸 그 보험료에서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선글라스 사는 것까지도 문제 삼는 그분들이 나라 세금으로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러시는 분들이 왜 이거 사실 실업급여라는 건 노동자들이 낸 거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 선글라스 사든 말든 그것과 시비 걸든 거신 분들이 이거 분명히 나라 세금이 쓰였는데 이건 사실관계만 좀 확인해드리면 드 브로리아이라는 명품 편집샵 리투아니아에 있는 곳이고요. 이제 편집샵이라고 하면 그 회사가 이제 자기들 취향에 따라서 안목에 따라서 물건들을 여러 상품들을 전시해 놓는데 여기 예. 전시되는 품목들이 이제 프라다, 구찌, 돌체앤가바나 우리가 이제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명품들을 모아놓은 그 편집샵을 방문하신 거라서 동대문 시장 가신 거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품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 규모에 네. 뭐 못 우리나라도 간다고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아니 현지 언론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하냐고요. 돈 들여서 국민 세금 들여서. 아니 아유, 참. 외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뭐 정상회담에서 그 발언만 해서 그러면 다 좋은 외교가 외교 됩니까? 차원에서 한 것이다. 어쨌든 뭐 아니, 근데 접해 보통 보면 이런 그런 거는 것이죠. 이런 게 만약에 공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쪽의 영부인하고 같이 그쵸. 가고 언론 대동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은 좀 분위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세요. 김재현 의원 답장께 자꾸 어거지 쓰고 내년에 예, 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시려면 자, 일단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아니 민주당으로 출마하시려고요? 저는 영부중 경고받고. 경고는 뭐 위기의 단순 주의 경고에 불과한 위기의 거고. 두 남자 뭐 이런 거. 예. 자, 이 상황에서 리투아니아를 떠나서 20명 중에 한 분 아니세요? 혹시 무슨 20명이? 유쾌한 결별. 아이 참. 예. 자, 양평 고속도로로 가겠습니다. 자,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가보면 자 이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은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고발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상민 의원님? 저는요 이 정책적인 것 저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하는 건 정말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단한 아주 함부로 한 진짜 행위다라고 해서 지탄받아 마땅한데요. 그렇다고 또 형사고발해서 그거 이렇게 하는 건 자꾸 정치권 정책에서 있는 거를 고발하고 하는 사법적 판단 네, 이거 맡기는 것이. 결국은 검사할 때 맡기고 또 법원 판재판에 맡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두 다 예속되고 모든 게 다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 스스로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를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 어느 정파든 어느 정파든. 고소고발 남발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전제에 그러나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는 장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 이르는 과정은 다 적법 절차, 저 법에 예정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 그냥 장관이 민주당이 뭐 달려드니까 비판하니까 이거는 나 그러면 안 안 해요. 해. 이번 정권 안 해. 다음 정권에 다음 하세요. 정권 넘겨라. 그 장관이 공직이라는 개념에 대한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생각이라고는 강하게 의심밖에 안 들어요. 김재원 최고님 그 뭐 고발했다는 것은 사실 진짜 어이없는 일이고요. 어이없다. 예, 그러나 뭐 저 이 고속도로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임기 중에 그 거의 계획도 설립돼 계획도 존재하지 않던 그런 구간을 결국은 계속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개통시켜 봤거든요. 아, 제가 그 국회의원 임기 예, 중에 임기 예, 중에 지역구. 수년이 네. 걸렸는데 그때 보니까 음. 이 고속도로 노선 뭐 그 중간에 그 톨게이트 만드는 거 이런 것은 수시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해서 그렇죠. 바뀌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는데 예. 이번에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너무나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이 의혹 제기가? 제기가 그래서 아마 스스로 좀 충격요법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그렇다고 실제로 건설 자체가 백지화된다든가 또는 뭐 앞으로 진행이 중단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장관이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충격을 주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행정을 아시잖아요. 충격이라는 걸 아니 자기 뭐 개인 사유물을 뭐 던지듯이 해서도 안 되는데 예. 아니 이 공적인 사항을 막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거 뭐 이러니까 백지화 이건 다음 조건에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과정, 예. 그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그 가장 극단적인 거짓말과 모략에 뭐 장관은 또 그런 반응을 보여. 아니 그러니까 원안에서 수정한 건 틀림없잖아요. 수정안이 생긴 건. 네. 양서면에서 왜 강상면으로. 그런 경위가 생긴 건 근데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다량으로 다 대규모로 있다. 의심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의심하죠. 만약에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주 이제 무릎뜯죠. 무릎뜯어. 아니 뭐 지금 무릎 뜯다가 잠시 쉬고 말씀하시면서 무릎 뜯는 그러니까 그거는 강한 의심을 갖는 건 예. 야당도 갖고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예.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으로서는 어떡하냐. 원안에서 수정한 거에 대한 소상한 경위,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 그죠? 그리고 합리적인 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일각에서는 또 주민투표하자. 그걸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게 양평 군민만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그 인접지역 수도권 교통, 전체 교통, 전국의 교통체계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좀 자꾸 국정을 맡았으면 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국정을 잘 하려고 정권을 잡았으면 국정을 잘 하세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문제가 생겨서 문제 제기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그러면 될 일인데 자꾸 그냥 뭐 더불어민주당이 괴담한다는 둥 뭐 무슨 뭐 가짜 뉴스를 한다는 둥 그러면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네, 그만큼 김재현 밝혔잖아요. 최고님. 그만큼 그 소상하게 설명했고 그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합니까? 심지어 장관이 일타 강사로 나와서 아이고, 지금 참. 막 적어가면서 제가 볼 다 때 설명해요. 일탕에서 그 저기 학원 가시면 별로 수강생들 없을 당연하겠더만. 그냥 와이셔츠 접기만 하면 일타 강사 되는 줄 압니까? 근데 그 민주당이 그 저 흑색 선제를 많이 해서 그 예. 학원이 좀 아이고, 참. 예. 근데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다. 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김재현 최고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뭐 장관이 좀 그 자기가 맡아서 보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도 예. 야당이 이런 계속적으로 흑색 선전을 하고 또 중상모략하는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일단 한 번쯤 원점에서 강력한. 다시 이 검토를 해서 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 원희룡 장관의 표현이 예. 이제 뭐 일체 뭐 중단한다, 현 정권이 사지 않는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강하게 국민들에게 어필을 한 것인데 뭐 실제 그렇게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고 접히는 없어지고 것은 아니다. 백지화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없다고 봐요. 좀 워낙에 큰 사업이라서 뭐 정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 KDI가 만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하고요. 그다음에 동해기술건설인가 종합기술건설에서 만들었다는 작년 3월 29일에 수주해서 360일이면 벌써 올해 3월이 끝났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 서류를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여기 안에서 어떻게 견적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데 이 보고서를 공개해 놓고 침착하게 전문가들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왜 국토부가 그걸 감추고 있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감추고 있는지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지 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예. 이 노선 전체적으로 모든 노선에 대해서 예. 전부 이제 정보도 제공이 되고 또 음. 합리적인 판단의 그 근거가 저는 제출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노선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게 백지화라는 게 사실 이런 그 국책 사업을 백지화하는데도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백지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그 이런 것은 장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초기에는 대통령실이 같이 움직였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민감했던 게 김건희 여사를 건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했고 여기서 이제 장관이 오버액션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좀 그 뭐랄까 같이 뭐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지시까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동조를 해가지고 이분이 묵인. 나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구나.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국토 발전보다도 뭐가 프라이어리티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렇죠. 아니 그런 거 할 때도 걸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사업 자체를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머릿속에 딱 김건희 여사만 있구나. 이게 최고구나. 그다음에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올라가려면 또 그 줄을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개인 정치를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전제 조건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제 이 일도 이제 원희룡 장관이 평소답지 않았다.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었을 거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 이를테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가 갈 것 같으니까. 이번 문제를 본인이 총대를 메고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현 총리님? 과단 해석입니까? 저는 뭐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나온 오버액션이다. 제가 쭉 그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나오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항상 틀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별로 국정원이 정말 정치 사찰을 안 했는 건지 별로
그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예, 특히 음. 그 지금 뭐 한동훈 장관과의 뭐 경쟁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어불성설이다. 예. 아.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대권 주자로서 각인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다만 저 원희룡 장관의 스타일답지 않게 그쵸. 조금 과하다. 이번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 아마 본인이 느낀 음. 좀 이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 그리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야당 측의 공격 이런 것을 좀 그 제대로 좀 어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 상황을 그냥 끌고 가다가는 예.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예. 이미 김건희 여사라는 특정인을 이 사안의 중심에 놓고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그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예, 상황으로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약간 과한 수준으로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약간이 아니고 궁금한 게 하나 매우 있는데 그 하나만 좀 여쭤보면 원희룡 장관이 그 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는 좀 평가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예.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기대하는 바가 좀 굉장히 이 많은데 예. 그 뭐 TK의 평가보다도요. 예. 소위 TK 지역에서도 원희룡 장관을 옛날부터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근데 아. 김재원 최고께서 그 TK의 본사는 아니잖아요. 아, 대구 잘 아시죠? 그래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도 어떤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고 한동훈 장관 역시 이제 보수의 중요한 자산인데 그럼 TK에서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좋다. 뭐 전혀 다른 분야. 전혀 다른 분야니까. 두 분을 비교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을 본 적도 별로 없고. 아니 본선이 아니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의 뭐, 평가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것이 뭐 그런 단순히 기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이 과제가 많죠. 두 분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희 한판승부 우리 김기현 논설위원장의 예측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내년 총선보다는 총리에 더 관심이 마음에 무게추가 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까? 네. 총리 후보자라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는 김재원 최고를 강추합니다. 총리 후보로? 사상 최초로 최후에 예. 징계받은 분이 1년 징계받은 분이 국무총리에 오르다. 그분 아까 후보 징계보다도요. 강력 경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당 대표가 강력 경고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더 위험해요. 저는 엄중 경고. 엄중 경고, 강력 경고 이런 거. 아까 그 다른 후보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 후임으로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 뭐 여러 분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가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 장관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국무총리로 예.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국무총리로서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후보 얘기는 듣고 계신다라는 정도. 제가 볼 땐 징계 받으셔가지고 예. 정보의 그 유통에서 좀 많은 제약이 있을 건데. 소개되신 그거는 사실인데. 그건 사실인데 그래도 들을 건 다 들어요. 자, 그래도 김재원 최고님 오랜만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최고 위원님의 행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이제 출마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의원님 인터뷰를 여태까지 제가 해본 결과로는 탈당하신 적도 없고 어떤 국힘을 떠날 의사가 없으시다고 말씀 꾸준히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뭐 예.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총선이 예. 있으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어떤 숙명이자 도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출마할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출마를 해서 심판을
받으려고 해요. 예, 근데 예. 지금 아직 그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뭐 어쨌든 신분상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데 무슨 무소속 출마니 뭐냐 하는 이야기에 뭐 그런 거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그 제가 개척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하. 예 크게 지금 그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이상민요. 강력 경고 받으신 분은 엄중 경고. 엄중 경고 경고. 받으신 분은 이상민 의원님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저는 뭐저 예. 엄중 김재훈 경고인데요. 예? 엄중 경고. 아 엄중 경고인데 뭐 엄중은 잘 안 들리고 그냥 주의 경고로 들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 열심히 해서 예. 우리 민주당을 일당으로 하게끔 해서 예. 제가 국회의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오늘 저 입성하시면 좀 표 좀 나중에 본투표할 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한판 순서리.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